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4쪽부터 볼 거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즉 속도가 빨라지면은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 속도라고 합시다. 상대 속도가 증가하면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이 관찰된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다음 질량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즉 시간, 길이, 질량,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누구한테나 우주 어디서나 누구한테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관점이 전환된 거죠. 언제?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하고 길이는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그 앞서 우리 여기 앞에 그림 자료를 좀 보자면요. 자, 여기 남학생이 태양은 왜 저렇게 뜨거운 걸까? 라고 하니까, 자, 여학생이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수소가 타는 게 아닐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소가 탄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수소가 산소와 만나서 물이 된다 라는 뜻인데요. 수소, 산소. 자,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에너지는 사실 우리 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에너지만 가지고는 태양이 이렇게 불탈 수 없고요. 이때는 우리가 정확히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냐?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거 지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자, 그 핵융합을 해야지 우리가 태양에서 저렇게 빛나는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나 길이뿐만 아니라 뭐도 변한다?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에너지로 생각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질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질량 에너지 동등성, 즉 질량과 에너지가 똑같은 녀석이다. 본질은 혹은 근본은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 관계는 어떻냐?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 근데 그 질량을 어떻게 한 것과 같다?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즉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값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요. 특상대성 이론이고요. 빛의 속도의 제곱은 어느 정도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크겠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공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퍼 세크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 질량에다가. 자, 질량이 요렇게, 미안합니다. 킬로미터네, 또 심지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값을 곱해야지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정지 상태에 있는 거는 m0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속도가 0이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m0라고 하고요. 자, 정지 상태에서조차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굉장히 크다. 자, 어느 정도로 크냐?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요 펜 하나면은 우리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에너지가 크대요. 우리가 실제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 최소 30kg 이상 농축시켜야지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질량을 전부 다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질량을 전부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요 펜 하나 정도의 질량만 가지고도
핵폭탄의 위력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얘를 다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질량 자체가 에너지에 해당하므로 정지한 물체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이 에너지 자체가 질량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질량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은 에너지가 늘어나면은 이 질량도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라는 거죠.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질량이 변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질량이 델타 M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델타 MC 제곱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델타 M만큼 증가하면 델타 MC 제곱의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델타 M만큼의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 감소하는 거 우리가 결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델타 M만큼의 질량이 결손되었다라고 하면은 얼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델타 M에다가 아까 똑같이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질량이 얼만큼 결손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건 핵융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아직 못 만드나? 아직 우리는 크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 실용화하지는 못했죠.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즉 핵융합에 어떻게 질량 결손이 일어나나 한번 볼 건데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1.0073U. 자, 이 U라고 하는 단위는 우리가 핵자, 즉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그냥 크게 생각은 안 해도 되고요. 자,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하면은 얼마냐? 2.0146 2개 곱하면은 2.0182674. 그래서 이 2개를 더하면은 4.0320이 되는데요. 자, 요게 누구의 질량이에요? 이 가의 질량이고요. 자, 나는 뭐냐면요. 헬륨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헬륨 원자핵인데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15U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를 나로 전환시키는 핵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요. 이 핵융합의 결과 질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얼마큼 줄어들죠? 0.0305U만큼 줄어드네요. 사실 이 질량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양성자 하나보다도 작은 질량인데요. 양성자의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30분의 1 양성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자, 이만큼의 질량만 결손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뭐의 원동력이다? 태양의 원동력이다. 자, 한번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질량을 합한 것보다 크다. 즉, 양성자, 중성자 2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요게 더 크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때 질량 결손이라고 하고요. 자, 실제로 이 개수를 보면 똑같아요. 사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헬륨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각각 떼놓고 보면은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질량만큼 결손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헬륨을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질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에너지 변화량은 질량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요 공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 공식 첫 번째래요. E는 mc 제곱. 이게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공식이고, 두 번째 유명한 공식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F는 ma 래요. 참고하세요. 이건 뉴턴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누구지? 아인슈타인의 공식인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차 한번 넘겨볼게요. 핵분열과 핵융합.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생성 한번 볼 건데요. 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디서?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우라늄이 235, 92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의미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의미는 뭐냐?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92개. 자, 그리고 위의 의미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235개라는 겁니다. 요거는 질량을 의미하거든요. 위에 거는요. 위에 거는 질량을 의미하고, 요 아래 거는 양성자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양성자 개수에 의해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럼 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죠? 중성자가 빼면 되죠? 그러면은 143개가 있네요. 자, 요렇게 있는데요. 얘네가 분열을 합니다. 어떻게 분열하냐? 여기다가 추가로 중성자 하나가 쏙 들어오게 되면은,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불안정해져서 깨져버려요. 자, 깨질 때 뭐로 깨지냐면, 이 바륨이란 것과, 원자번호 56번 바륨이란 것과 원자번호 36번 크립톤이라고 하는 걸로 분열이 돼버립니다. 크립톤과 바륨으로요. 근데 얘의 질량을 보면요, 크립톤과 바륨의 질량을 보면 질량이 좀 부족하죠. 이 두 개만 더하면은 141 더하기 92 233이죠. 자, 두 개 합하면은 233인데 여기 우라늄이 235, 그리고 중성자 1개 있었으니까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됐겠어요? 중성자 3개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질량이 이 과정에서 이 전후에 질량이 결손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거를 돌리고,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얼만큼이? 델타인 만큼. 그 수치를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핵분열 후에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핵분열하기 전보다도 훨씬 작다라는 겁니다. 핵분열. 자, 이것은 핵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델타인 만큼 일어나고 그만큼이 뭐로 방출되었다? 에너지로 방출되었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 질량하고 얘 질량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크다? 얘 오른쪽, 미안합니다. 반대로 왼쪽 게 질량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까지 더하면 같겠죠. 에너지까지 더하면 에너지를 포함시키면은 같겠죠. 왜냐면은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다? 질량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하지만 질량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라는 거고요. 자, 참고로 이 핵분열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중성자가 3개가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녀석입니다. 이 중성자가 또 뭘 한다? 이 중성자가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부딪혀서 깨버린다.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과정에서 또 중성자가 나오겠죠. 그럼 또 중성자가 또 뭐래요? 또 우라늄을 또 깨겠죠. 요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핵발전소의 원자로 해서는 이런 연쇄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연쇄 반응을 조절한다. 연쇄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줄이고, 너무 안 일어나면 좀 빠르게 하고, 이런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 걸 핵발전소에서 하고 있고요. 자, 연쇄 반응을 조절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핵폭탄. 핵폭탄에서는 우라늄의 연쇄 반응을 조절하지 않고 한 번에 얘가 반응을 하게 합니다.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나서 얘가 핵분열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죠. 얼만큼이냐? 이 빛을 우리가 직접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 눈이 멀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이 방출되게 되는 거죠. 핵폭탄에서는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 건데요. 자, 다음 내용은 핵융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핵융합이란 건 뭐냐? 자, 태양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자, 아까 봤던 거 우라늄은 점차 작아지죠. 크립톤과 바륨이란 걸로 점점 작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 거고요. 자, 핵융합은 수소가 헬륨으로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질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질량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핵융합은 사실 이 과정이 사실 복잡하긴 한데요. 이 과정을 밝혀낸 과학자가 노벨상까지 받기도 했대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반응인데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수소 원자들이 바로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중수소라고 불리는 거. 수소인데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혹은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거. 수소인데 더 무거운 거죠. 수소가 모여서 중수소가 되고, 그리고 중소수에 또 수소가 또 껴서 삼중수소가 되고, 그리고 이 삼중수소가 또 삼중수소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헬륨이 되고, 그리고 여분의 양성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양성자 포지티브 P라고 쓸까요? 자, 이 여분의 양성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이 식을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4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수소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태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질량이 결손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두 개 어떤 게 질량이 크다고요? 어떤 게 질량이 크다? 수소의 질량이 크겠죠. 왜? 질량 결손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은 여러분 참고삼아 여러분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애들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어떤 애들이 핵분열이 일어나나? 자,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가벼운 애들이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애들이 핵융합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거운 애들이 뭐가 일어난다? 핵분열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그 기준이 철입니다. 왜 하필 철이냐? 철이 가장 안정된 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두 개는 어떻겠어요? 불안정하겠죠? 왜? 이 양성자들은 청력이 작용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뭐랄까 반죽처럼 밀가루처럼 여기다가 중성자를 껴주게 되는 건데요. 중성자를 이렇게 껴주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양성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성자가 더 많이 필요해요. 양성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다? 중성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얘네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불안정해져요. 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깨지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양성자 하나만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다른 양성자랑 이렇게 붙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붙고 싶어하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가까워지면은 얘네들이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 또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 핵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큰 애들은 분열을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인 애들은 점차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단계로 점차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하나하나 뛰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 같은 경우도 핵 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될 때까지? 철이 될 때까지, 가장 낮은 에너지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다 결국 뭐가 되겠어요? 철이 되겠죠. 철이 핵융합과 핵분열을 반복하다가. 자, 그래서 이 수소들이 지금은 헬륨으로, 우리 태양에서는 헬륨으로 되고 있는데요. 자, 에너지 차이를 보면 어때요? 수소부터 헬륨까지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요만큼이 태양에서 내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라늄은 어때요? 에너지가 굉장히 작죠. 에너지 차이가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태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의 핵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위에 있을수록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정해지기 위해서 철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면은 막상 풀만할 거예요. 자, 수소들이 헬륨이 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무슨 과정이다? 핵융합이다. 자, 우라늄이 크립톤과 바륨이 되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핵분열이라고 했죠. 자, 질량은 어떤 게 큽니까? 이 둘 중에? 자, 수소가 크겠죠. 여기선 누가 크죠? 당연히 우라늄이 크겠죠. 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빠져나갈 테니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A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자, B에서 우라늄의 원자의 질량수는 바륨의 원자액의 질량수보다 크다. 자, 우라늄이 바륨보다 당연히 크겠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 문제를 우라늄이 바륨과 크립톤을 더한 것보다 크립톤을 더한 핵 질량수보다 크다 라고 물어봐도 요거는 맞는 설명이겠죠. 왜? 여기다가 추가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중성자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중성자 3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립톤과 바륨을 더한 것보다도 더 크겠죠. 뭐가? 우라늄이. 자, A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게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좀 짧게 끝나겠네. 자, 그림은 중수소 원자액과 삼중수소 원자액이 결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수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삼중수소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핵융합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 질량수만 집중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수소 같은 애들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중성자가 이렇게 껴붙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달라붙기가. 자, 하나만 달라붙은 게 중수소라고 하는 거고요. 질량이 2가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게 그냥 수소입니다. 중성자가 2개 달라붙은 게 뭐다? 중성자가 2개 달라붙은 게 삼중수소가 되는 거죠. 선생님, 사중수소도 있어요. 뭐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삼중수소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결합 시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거의 있는 거는 이 수소가 되는 거죠. 단일 수소가. 자, 그래서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됐대요. 자, 근데 헬륨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된 애기 때문에 뭐 중헬륨, 뭐 삼중헬륨 그런 거 딱히 여러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헬륨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요 질량수 4에 양성자 2개가 있는 그 헬륨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질량수가 조금 남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양성자가 2개로 갔고 양성자는 그대로 갔습니다. 양성자는 그대로 갔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가 달라졌냐면요. 질량수가 5잖아요. 여기선 3, 2니까 5인데 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1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질량 1이 다시 질량 1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질량 1이 어떤 게 빠져나갔냐? 지금 보면은 자, 양성자는 그대로 2개가 갔죠? 그러니까 중성자가 빠져나가게 된 거죠. 중성자가. 중성자 선생님 계속 아래 1이라고 썼네. 이거 1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게 1, 1이라고 쓰면 요거는 수소예요.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하나로 되어 있고 1, 0이라고 쓰는 거는 중성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성자.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겠죠?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나가는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당연히 핵 분열 아니죠? 이거 뭐라고 하죠? 핵 2개가 모여서 더 큰 핵자가 됐으니까 핵융합이다. 자, A는 뭐다? 중성자이다. 라는 거고. 항상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 얘네 두 개의 질량합은 질량합과 같다. 그러니까 얘네 질량합과 얘네 질량합이 같냐? 당연히 아니겠죠. 왜? 에너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야 된다. 질량 결손을 무시해준 문제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우리 복습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E는 MC 제곱, 즉 에너지란 게 뭐로 전환된다?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핵융합과 핵분열이 있다는 거죠. 자, 가장 핵융합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는 수소 4개가 뭐가 되는 거다? 헬륨이 되는 거다. 핵분열은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 크립톤과 바륨이 되는 거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중성자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라는 거고요. 중성자가 3개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이 과정에서 질량이 어떻게 변했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결손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질량이 결손되겠죠. 그리고 그 질량 결손된 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핵융합의 에너지가 뭐가 된다? 태양이 되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핵분열의 에너지가 뭐가 된다? 핵 에너지가 되는 거죠. 핵발전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좀 짧은데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끝내면 안 되고 다시 이 온라인 클래스 실시간 수업으로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여러분 질문 받고 또 여러분 추가 설명해 줄 게 있으면은 추가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